자, 우리 카카오 네이버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머니코드 김 대표입니다. 자, 제 영상을 최근에 막 보기 시작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또 바짝 최근에 신규 구독자가 또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우리 카카오 네이버 주주님들 사실 다른 것보다도 늘 항상 유튜브 영상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시세가 조금 오르기만 하면 정말 많은 희망을 줘요. 근데 일반 보통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 희망적인 내용만 가지고 중요한 거는 매매 전략을 스스로가 이제 판단을 해요. 물론 투자라는 것에 있어서 모든 투자 판단과 결정은 투자자의 몫인 건 맞습니다. 근데 항상 좋은 내용만 보기 때문에 그 좋은 내용으로 돈을 태우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제가 이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최고점 찍고 나서 이렇게 한 번씩 계단식으로 급락을 보일 때마다 다 이유가 있고 이슈가 있었다라고 여러분들께 제가 설명을 한번 싹 다 드렸었죠. 간단하게만 다시 한번 터치를 해드리자면, 근데 이걸 왜 또 아셔야 되냐면 이 과정과 흐름을 아셔야 지금 상승이 진짜구나라는 걸 알아요. 다 올라가고 나서 지금 물 탈까? 더 살까?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혹은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 거, 야 결국엔 그거 페이크다. 여태까지 몇 번이나 우리를 속였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카카오는 여기에 선을 딱 긋고, 뭐 보통 사람들은 차트적으로 막 이렇게 뭔가 선을 그을 텐데 그런 거 말고요. 지금 딱 25년 1월 달쯤에다 선을 긋고서 이 앞전, 직전과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들. 카카오가 이름은 카카오라는 기업이지만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그걸 제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 거니까 꼭 집중해서 끝까지 한번 시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 지금 구독만 한번 눌러주시고요. 나중에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들면 그때 가서 취소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당분간 카카오와 네이버를 제가 꾸준하게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리고 매일매일 시세와 흐름들을 체크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들 좋은 대응하실 수 있게끔, 혹은 아무리 높은 가격에 매수를 했다라고 해도 물론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비중과 금액에 대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때로는 수익으로 뭐 전환해서 나오는 건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도 손실을 최소화해서 탈출하실 수 있게끔 제가 이번에 한번 제대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구독을 꼭 눌러주셔야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카카오의 이 흐름과 과정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전에도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첫 번째로 급락이 나타났던 요 시점 있죠. 이때 당시에는 플랫폼 독점 규제 관련된 이슈, 독점 규제 관련된 이슈가 불거지면서 저때 막 김범수 의장님 국회에도 불려 나가시고, 미국에서도 구글이나 메타 같은 아마존 이런 기업들도 인터넷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막 어수선했던 시점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빠지기 시작했던 거 22년 초 때인데요.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본격적인 압박이 시작이 됩니다. 금리 인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 카카오와 네이버 같은 인터넷 기업들, 그 다음에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라든지 2차전지 같이 투자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기업들 등등, 요런 애들이 보통 약세 흐름을 보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인상되면 화폐의 가치가 올라가고 안전자산에 대한 상대적인 매력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들은 투자 매력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현금 가치가 올라가고 최소 요구 수익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보통 금리가 인상되면은 이런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이런 기업들뿐만 아니라 주식시장 자체가 원래 약세를 좀 보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터졌죠. 그리고 이 지점에서 한 번 더 주가가 더 빠졌던 이유는 금리를 애초에 우리가 한번 3%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던 걸 미국 기준으로 했을 때 5에서 6%까지 올려야 된다, 이런 내용 때문에 더 부러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었던 한 번 더 저점을 깨고 내려온 이 구간 있죠. 이 구간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전체적으로 급락이 나타났었어요. 그리고 반등을 보이나 싶더니 23년 1년 내내 거의 줄줄이 하락이 나왔던 이 구간에서는 카카오를 포함한 종속회사들이나 계열사들의 실적이 일제히 다 부러집니다. 다 실적이 안 좋아요. 그러면서 많이 무너졌었고, 조금이라도 반등이 보이나 싶어서 시장 흐름 타면서 상승을 보였지만 이 또한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기 위한 모멘텀이 없었죠. 그냥 시장 흐름 따라서 오른 정도였습니다. 그러고 또 줄곧 내리꽂는데, 이렇게 내리꽂는 동안 네이버는 그래도 좀 버텼어요. 네이버 왜 주가가 희비가 갈렸느냐? 네이버는 그래도 AI라는 모멘텀을 타고 새로운 사업을 그래도 준비는 좀 하고 있었다. 카카오도 내부적으로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대중들에게 막 대중성을 더 알리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치고 나가지는 못했단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는 버텼지만 카카오는 버티지 못했고, 근데 최근 들어서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다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설명을 다 드렸었지만 카카오페이나 카카오뱅크도 실적이 상당히 좋고, 카카오페이나 뱅크, 특히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계속 좋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 4,400억 원의 순이익을 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도 이르면 2분기부터, 올해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종속회사들도 전체적으로 밸류상 레벨업, 카카오도 AI 모멘텀 이번에 제대로 탔죠. 물론 딥시크 때문에 출발을 하긴
했지만 샘 알트만이 또 방한하면서 카카오의 또 비서 AI라든지 새로운 모멘텀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카카오의 흐름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일단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자, 이전에 5월 31일 날 제가 만들었던 직접 제가 작성한 리포트였는데 여기 지금 이제 보시면은 인공지능 사이클 진행 현황이라 그래가지고 AI라는 산업이 신규 산업 혁명이라고 우리가 불리는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주식장 기준으로 어떻게 전개가 되어 오고 있고 기업들이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 그리고 그 중에서 정말 큰 돈을 버는 기업들이 지금 주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1년 반, 2년, 길게는 3년 반 동안 카카오에 물려있던 분들이 인식을 좀 깨실 수가 있어요. 단순히 여러분들의 인식을 깬다라 그래서 저한테 뭐 득이 되는 건 없죠. 근데 이왕이면은 과거에 카카오에 몇 번이나 나는 배신당했다. 카카오가 반등을 보이는 척하고 물 탔더니 결국에 주가가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은 못 간다 라고 단정 지어버리신 분들이 있는데요. 그럼 뭐 그거는 복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말겠다라는 거예요. 각각의 상승이 나타날 때는 이유라는 게 있고 명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흐름과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를 하시면 이번 상승만큼은 드라이브를 좀 걸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건데 지금 현재의 상승은요, 과거에 이 구간의 카카오를 보던 관점과 지금은 다르게 봐야 된다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요거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안 누르신 분들 지금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우선 챗 GPT가 출시가 됐었죠. 오픈 AI의 챗 GPT가 출시가 되면서 주식시장에서는 본격적으로 AI라는 카테고리 하에 이런저런 종목군들의 상승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강세 흐름을 보여왔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반도체죠. 하드웨어가 강세 흐름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SK 하이닉스라든지 한미반도체, 미국은 엔비디아죠. 자, 그렇게 해서 반도체가 따라오기 시작을 하고 그 중심에는 엔비디아가 대장 역할을 해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게 뭡니까? 전력 인프라, 설비, 변압기 이쪽은 추가적인 모멘텀이 같이 부여가 됐었죠. 결국에 우리가 기존의 인터넷 데이터 센터라 그래가지고 IDC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유튜브 보시고 네이버 검색하시고 구글링 하시고 하는 거 그때 그 트래픽 양과 그때 사용하는 전력량이 AI에 비해서 현저히 적습니다. 한 10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라고 하죠. 그럼 반대로 IDC 대비해서 적게는 10배, 많게는 30배의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만큼의 전력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마침 전력 인프라 섹터는 또 한 번 역대급의 호황이 왔죠. 미국의 대부분이 전력 인프라가 노후화되어 있어서 전기를 생산해서 소비하는 쪽으로 이송하는 데 있어서 최소 50%에서 70%까지 전력이 그냥 버려집니다. 안 그래도 전기는 지금 몇 배로 필요한데 제대로 전기가 이송되지가 않아. 이건 너무나 비효율적이잖아. 어떻게 해야 돼요? 전력망을 싹 다 바꿔라, 갈아치워라 라고 또 오더가 내려왔죠. 그래서 전력 인프라와 설비, 변압기 쪽이 초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고 지금도 강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전선과 케이블 쪽이 함께 강세 흐름을 보여주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온 게 이제 에너지 쪽, 대표적으로는 원전, 풍력, 태양광 쪽인데 풍력과 태양광은 중간중간에 변수가 상당히 많았죠. 아무래도 풍력과 태양광 같은 이런 신재생 에너지는 정치적으로 미국의 민주당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었고 원전은 공화당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원전은 또 윤 정부의 대표적인 메인 정책 중에 하나이기도 했었고요. 풍력과 태양광은 특히나 에너지를 일정하게 확실하게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풍력은 바람이 너무 강해도 안 되고 너무 안 불어도 안 돼요. 태양광은 해가 뜨는 날이 있고 안 뜨는 날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는 간헐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단가도 안 맞고요. 하지만 원전은 두 가지의 조건이 충족이 된다. 첫 번째, 무탄소, 탄소 배출을 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근데 이제 뭐 원전 폐기물은 어떻게 할 거냐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건 조금 뒷전이고요.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단가에 대한 가격 효율이 좀 맞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전을 이제 또 AI 사업을 진출하는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원전 쪽에다가 투자를 하기 시작을 하죠. 이렇게 또 연결고리가 이어졌고 무엇보다 풍력과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정부 정책이나 또 보조금 같은 것들에 굉장히 민감하긴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주가가 사실상 많이 못 가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또 빠지고 이렇게 작살난 상황이었지만 여전히 좋은 기업들은 좀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이때 시점으로 제가 리포트를 작성한 시점으로부터 그 다음에 바로 올 수 있을 만한 섹터가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쪽. 결국에 에너지를 생산하면 어디다 저장할 거야. 그렇죠? 이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테슬라가 다 씹어 먹었죠. 자, 그러다가 여기서 끝난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뭘로 와요? 딥시크라는 이슈를 통해서 하드웨어도 실적으로 강세 보이다가 지금은 이제 소프트웨어로 완전히 다 분위기가 넘어와 버렸죠. 자, 그런데 이 소프트웨어 강세가 한국 시장에서는 최근에 금리 하락과 시장의 전반적인 안정세와 맞물려서 인터넷이라든지 플랫폼 기업들이 줄줄이 강세 흐름이 나타났고, 최근에 이제 주가를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구 아프리카 TV였던 수비라는 종목도 있는데 보시면 바닥에서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하고 있죠. 그리고 또 카페24 같은 종목들도 보시면은 실적을 동반해서 상당히 크게 올라오고 있고요. 뭐 더존 비즈온 같은 종목도 호실적 발표와 동시에 많이 올라오고 있고, 카카오, 네이버 모두 주가 움직임들이 전체적으로 좋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또 사상 최고 실적을 경신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뱅크라든지 카카오페이라든지 이쪽까지 주가 흐름이 지금 너무 좋죠. 자, 이렇게 주식이라는 거는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흐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미국에서도 지금 금리 안정으로 시장도 무난하고 금융주들도 계속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뭐 믿기 힘드실 수 있겠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올 1월달 같은 경우에 지난달 기준으로 했을 때 전세계 상승 1위였습니다. 작년은 하락이 1위였죠. 라이브로 여러분들이 다 매일매일 시장을 들여다보고 체감 중이시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결국에 메이저들 수급에 의해서 변동성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외국인들과 기관에 대한 수급을 여러분들 우선적으로 보셔야 되겠죠. 얘네들이 팔아제끼면 여러분들 감당 안 되잖아요. 시장 급락 나오고 다 두드려 맞는 겁니다. 근데 이제 최근 장이 좋아요. 좋은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야? 재료들이 많은데 이 재료가 실제로 주가에 반영이 잘 되고 있어요. 마치 우리가 요리를 할 때 음식의 간이 잘 밴다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조금 더 풍미 있는 음식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매도의 규모가 많이 약해졌어요. 매수를 크게 하지는 않더라도 매도가 공격적이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2-3천억 원대 매도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시장이 전체적으로 나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일부라도 매도가 이렇게 나오는 거는 가격을 고의적으로 끄집어내리려는 매도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양호한 상황이고요. 자, 그렇게 시장이 좋을 때 혹은 크게 빠질 때 여러분들 이럴 때는 기회를 잘 잡아야 된다라 말씀을 드렸죠. 코스닥 기준으로도 밸류가 너무 저렴했고 언더슈팅 구간, 지나치게 많이 빠진 걸 우리가 언더슈팅이라고 하는데, 언더슈팅 구간에서 매수를 우리가 잘 해두니까 어때요? 지금 수익이 잘 나고 있죠. 레버리지는 지금 한 20%대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고요. 기타 그 밖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료가 반영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뭐 이런 종목들 엑스게이트라든지 오늘도 클로봇으로 급등 수익을 챙겼고, 피롭틱스도 수익을 챙겼고, SK바이오팜도 저희는 사실 스윙 이상으로 매집하던 종목인데 이렇게 급등이 또 나타났고요. 시장 내에 먹거리가 정말 많습니다. 삼양식품, SOS랩 이런 식으로, 그렇죠? 공격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재료가 너무나 반영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양념 간이 상당히 잘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럴 때 시장을 이용해서 수익을 뜯어낼 걸 싹 다 뜯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카카오 같은 경우에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이버는 그래도 좀 무난하지만 카카오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이번 상승 얼마 안 올라왔죠. 사실 이거 얼마 안 올라온 것 같지만 지금 이게 추세를 완전히 바꿔서 쭉쭉 뻗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생각이 달라지십니까? 물론 고점 대비 빠진 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각자의 매수가를 제가 얼마인지 알 수도 없고 또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번 상승은 좀 찐이다, 이걸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내일 모레 뭐 빵빵빵빵 가는 게 아니라 음봉도 뛰고 조정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리면서 가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이번 상승을 좀 의미 있게 생각하고 제대로 좀 들여다 보셔라.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100만 원을 투자했다라고 해도 그 100만 원이 고점 대비 막 마이너스 60%야. 60만 원이 날아갔어. 에휴, 어차피 40 남은 거하고 짱박아 두지 마시고요. 이왕이면 요럴 때 또 이렇게 해서 주식을 살릴 수도 있구나. 야, 카카오 같은 이런 종목을 살려낸다고? 그럼 나는 뭐에 좀 더 주목을 해서 주식 투자를 해야 되지? 이런 생각들을 진지하게 한번 좀 해보시면서, 제가 유일하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일단 카카오나 네이버 혹은 카카오 계열사 그룹주까지 포함해서 이런 기업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중에 지금 이제 고점 대비 빠진 폭이 아직도 마이너스 73%이기 때문에 너무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서 어떻게 뭘 얼마나 들고 있는지를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카카오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부터는 전략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을 여기저기서 추천을 하더라도 이걸 가지고 누구는 수익률이 진짜 한 30% 50% 낼 수 있는 걸, 누구는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결국에 경험에서 나오는 전략의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종목은 누구에게나 다 원래 공개가 되어 있어요. 시가총액상에 들어가서 쭉 보면 종목은 다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똑같은 종목을 어떻게 수익 내느냐는 전략의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강제로 그냥 오랜 시간 물려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럼 지금부터 살린다면 한 푼이라도 살려보는 게 낫지 않겠어요? 진짜 돈 100만 원만 넣었다라고 해도 그 100만 원이라도 다시 살리면 그게 어딥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돈은 여러분들 다 소중한 거예요. 아유, 뭐 그 정도 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카카오 지금 이렇게 기회가 왔을 때 조금이라도 좀 살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편안하게 현재 보고 계신 영상 고정 댓글에 네이버 링크를 클릭하신 다음에 어떤 종목을 들고 있는지 설문을 한 번씩만 해주시면 제가 거기에 맞게 답변과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김 대표가 진지하게 한번 도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 대신에 구독만 좀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설문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이렇게 마이크 앞에서 열심히 떠들고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를 계속해서 제공해 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영상 종료 전에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카카오와 카카오 계열사 그룹주 네이버 포함해서 여러분들 입장에 맞는 필요한 대응 전략을 한 분 한 분 답변과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살리고 보자고요, 그쵸? 당연히 무료로 해드리고 구독만 눌러주시면 되기 때문에 요것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영상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그룹주 오랜 시간 동안 물려 있으셨던 분들 영상 고정 댓글에 네이버 링크 꼭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